그런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대표님처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저도 질문을 좀 배우고 싶어요. 음, 제가 뭔가 질문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라기보다는 저는 좀 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또 즐겁게 이야기 나누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편하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약간은 구조화를 좀 시켜봤어요. 아, 질문을 조금 더 잘 하고 또 대화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끌어내는 그런 질문을 하는 마음가짐, 태도는 또 무엇이 있을까? 어떤 요인들이 그렇게 만들까? 그래서 그것을 10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한 것을 이렇게 한번 공유하면서 하나하나 그 개념과 예시,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how까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디자인 띵킹이라는 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 수업 자체가 디자인 띵킹의 공감을 잘하기 위한 질문이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조금 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디자인 띵킹에 대한 개념을 그냥 듣기만 하셔도 괜찮아요. 디자인 띵킹이란 무엇이냐면요. 사람 중심의 혁신 노하우 또는 마인드셋 또는 일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풀어보면요. 공감을 통해서 사람들의 숨은 니즈를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시작점이 공감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값싸고 빠르게 실패해 보면서 배우는 것, 또 개선해 보는 것, 또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요, 마인드셋 같기도 하고 또 일하는 방식 같기도 하죠. 이것을 가지고 디자인 띵킹의 개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띵킹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갈 때 있어서 기존과 조금은 더 다르게 일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고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요 앞에 있는 공감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집중을 했습니다. 이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까? 그런 측면에서 좀 집중을 해봤고요. 그래서 디자인 띵킹과 질문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디자인 띵킹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공감부터 달라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고객, 사용자로부터 좀 다른 이야기를 들으려면요. 또 질문이 달라져야 되더라고요. 기존의 방식의 질문들을 가지고 갔더니 별로 달라지는 이야기를 못 들으니까 공감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디자인 띵킹도 어렵고, 그래서 잘 혁신이 안 되고,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데 저는 질문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조금 더 주목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어요. 어떻게 질문하면 깊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연구하고 또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조금 더 심플하게 만들고 조금 더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질문들을 좀 더 찾아보려고 했고, 그런 질문을 찾는 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될까, 그 요인들을 10가지 마인드셋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대화 안전지대, 심리적 안전지대를 구축하자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질문은요, 상호작용입니다. 이 상호작용에 굉장히 민감하게 알아차리셔야 돼요. 제가 질문하고 상대방이 답변하고, 이것은 굉장히 호흡과도 같아요. 주고받는 호흡, 상호작용. 그래서 이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서로가 안전하다고 충분히 느껴야지 깊은 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뭔가 상대방이 답이 되게 짧아요. 뭔가 나는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답이 더 안 나오네요. 그러면 왜 그러시지? 이게 아니고요. 어, 불편하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많이 틀립니다. 왜 이렇게 답이 짧아? 이렇게 생각을 더 얘기해야지. 왜 그래? 이게 아니고요. 지금 불편하시구나. 이거를 알아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뭔가 반응이 조금 어색하고 좀 불편해해요. 그분을 행동을 탓하기 전에 왜 그럴까? 이 시간이 지금 편하지 않구나를
알아차리면서 어떻게 안전지대를 형성해야 될까를 더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안전지대를 형성할까는요. 그분이 무엇 때문에 불편한지를 알아차려야 그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 민감하게 알아보셔야 돼요. 저는 그분의 표정, 반응, 태도, 말투를 통해서 무엇이 불편한지, 뭐 때문에 불편한지를 찾는 거에 되게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민감한 레이더를 가지고 막 촉을 세워서 뭔가 불편하면 뭐 때문에 불편할지를 찾아보고 또 확인해보고 그것을 또 해소하려고 해보고 그러면서 뭔가 안전지대를 형성해 나가는 거죠. 그렇다고 뭐 불편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진짜 불편해져요. 그러면 그런 질문은 아끼시고 내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나의 비언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의 비언어가요. 나의 비언어는 뭐가 있을 수 있죠? 일단 저희 미소가 있을 수 있겠죠. 되게 웃으면서. 그리고 일부러라도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더 느리게 대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느리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대화가 이렇게 느린 거를 되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느리진 않았어요. 저도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느리게 바뀌었을 뿐입니다. 느린 대화가 특히 강사, 선생님, 교수 이게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는요 속도가 있어요. 받아들이는 속도가. 근데 보통 말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지 받아들이는 속도가 느리거든요. 느리게 말하시는 분들의 학생들은요 이게 받아들이는 게 되게 편하고 시원시원하고 맞다 맞다 이렇게 음미하고 뭔가 되새김질하고 여운을 남기고 거기에 머물고 이게 가능한데요. 말이 엄청 빠르면요 이 막 들어가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뭘 배웠나 한 시간이 지나도 되게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느리게 말하는 것도 교사들에겐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눈빛도요 되게 반짝반짝 호기심을 가지고 제스처나 리액션도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그리고 스몰 토크들을 되게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관심사가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되게 긍정적인 대화들을 되게 많이 하는 거죠. 또 서로의 관심이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어제 되게 피곤하셨나 봐요. 얼굴이 왜 이렇게 피곤해요? 이런 질문 하지 말아주세요. 되게 어색해요. 가뜩이나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왜 부정적인 것을 이렇게 딱 짚어서 이게 또 무한하게 만들고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요. 피곤해 보여도 피곤하다고 묻지 말아주세요. 그런 질문 말고 긍정적인 질문들 있죠. 최근에 뿌듯함을 느끼는 순간. 근데 이게 너무 쑥 들어가면 이 사람 뭐지? 이런 표정이 있어요. 이것도 들어갈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대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앞부분에 약간의 어떤 스몰 토크가 일어나고 조금 더 있을 때 조금 더 풀어주고 싶다 그랬을 때 이 뿌듯함이라는 키워드로 질문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요. 되게 자랑을 많이 하세요. 그 자랑을 엄청 받아들이고 잘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면 거의 게임 끝입니다. 정말 좋아하세요. 제가 이야기하고 듣는 거를 이렇게 잘 들어주고 이렇게 내 자랑을 이렇게 잘 받아주시는데 그분은 이제 저한테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죠. 그렇게 나한테 마음이 활짝 열리고 나한테 이야기를 더 하고 싶고 더 끌어내고 싶게끔 만드는 것이 심리적 안전지대를 만드는 거죠. 뭔가 대단한 기법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대하는 나의 마인드셋이죠. 그 비언어로 다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언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약간의 스몰 토크 재료들, 긍정적인 재료들을 가지고 좀 대화를 해보는 거죠. 질문은 상호작용입니다. 제가 주고 상대방이 어색해하면 그만 멈추고 무엇 때문에 어색하고 뭐가 힘든지 빨리 알아차리시고 대화 안전지대를 심리적 안전지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비언어의 레이더를 올려서 잘 보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 상황들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도 되게 어르신들과 함께 퍼실리테이션 할 일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뭐 화가 나서 막 큰 소리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큰 소리로 이야기하시는 것을 큰일 났다.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말썽을 피우면 어떡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어떡하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을 그분의 되게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해 주시는데 어떤 신호예요? 뭔가 내가 존중받지 못했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지 않았고 또는 무시를 했고 그래서 나오는 되게 자연스러운 신호들이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터치해주고 만져주고 알아차려주고 인정해주고 오히려 더 이야기할 시간을 드리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에 찾아가서 그분이랑 딱 밀착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쉬는 시간 15분 내내 써버리면 아마 그 남은 시간은 아마 가장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렇듯 뭔가 그분을 향한 이 마음이 이 대화 안전지대, 심리적 안전지대를 구축하는 거는 대단한 화려한 테크닉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봤을 때 제가 첫 번째 마인드셋을 삼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마인드셋입니다.